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이 하반기 들어 힘을 못 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끈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갓 상장한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어떤 회사들이 주목받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지난 10월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새로 시장이 들어오게 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신규 상장주는 불패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IPO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기업의 증거금은 5조 원을 가볍게 웃도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열풍도 뜨거운 모습입니다. 네. 지난달 26일 상장된 워트는 초정밀 항온습 온수 기술로 반도체 장비를 양산하는 반도체 제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인 THC 등이 있습니다. 네. 워트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네. 수요 예측 경쟁률은 790대 1 수준이었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1,780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워트는 THC를 통해서 제조 공정상의 민감도를 조절하고 네. 고도 공정환경 제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공정환경 제어는 반도체 공정이 발전하면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점 집약적이고 고도화되면서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조절하고 유해가스 같은 것을 정화하는 작업이 중요해지면서 네. 워트가 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곳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에도 THC가 필요해서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해주신 HBM이 인공지능 기술에 들어가는 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 HBM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난해 1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0억 달러로 더 큰 폭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2027년에는 10배 가까이 높은 330억 달러로 더 큰 폭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절반에 가까운 50%로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2위는 삼성전자로 40%고 국내 기업만 벌써 네, 90%네요. 맞습니다. 3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엇비슷해지고 마이크론은 5% 수준으로 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래서 상장 시장에서 어떤 흥행도 했다. 이런 설명인 거죠. 지금 해당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그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워트는 지난달 26일 상장됐는데요. 그 이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1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1일에 또다시 상한가를 보이고 이틀 연속 크게 올랐습니다. 연속 상한가요? 네, 워트의 주가는 전날 기준으로는 14,880원으로 상장 공모가인 6,500원보다 6거래일 만에 약 130% 상승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예.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0.85%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0.3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 회사가 상장돼 있는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좋았네요, 수익률이.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새로 상장된 반도체 관련 기업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7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예. 퀄리타스 반도체는 워트처럼 상한가를 이틀 연속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네. 공모가인 17,000원 대비 현재는 2만 원을 웃돌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IP, 즉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요. 네. 반도체 IP는 반도체 설계 과정에 필요한 일종의 도면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모 청약에서 퀄리타스의 청약 증거금은 약 6조 2천억 원이 몰리며 네네. 흥행세를 먼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반 청약 경쟁률은 1,630대 1을 보였고 비례 경쟁률은 3,260대 1로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해서
뜨거운 청약 열기가 전달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은 넘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주식시장이 부진하면 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좀 꺼려 할 텐데 이렇게 기업 공개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증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제 IPO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의 흥행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IPO에서 흥행하는 데는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업황 반등 기대감이요? 네, 맞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네네. 무역 수지는 지난 6개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한 550억 9천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로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 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무려 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의미가 있네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에 반도체 수출이 지난 1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점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되면서 지난 10월 반도체 수출액은 89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3.1% 감소했습니다. 네. 감소율은 지난해 8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3.9%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올해 1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40%로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후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34.8%, 3분기에는 마이너스 22.6%로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메모리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신제품과 인공지능 서버용으로 활용되는 그런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확대된 점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개선 흐름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게 진짜 실현이 되려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기업 공개 시장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반도체는 웃었고, 근데 반대로 씁쓸한 표정을 지은 업종도 있겠죠. 네. 반도체주가 흥행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오 관련주는 열기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업 공개를 앞둔 바이오 기업이 연달아 공모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이오 진단 기업인 큐로셀은 확정 공모 가격을 공모 희망 범위 하단보다 낮은 2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상장을 하려는 기업들이 내가 최소 이 정도까지는 한 주당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큐로셀을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은 혈액암의 한 종류인 림프종을 치료하기 위한 카티 치료제입니다. 이 큐로셀이 처음 제시한 희망 공모 가격 범위는 29,800원에서 33,500원 수준인데요. 이 희망 공모가 범위의 제일 낮은 값인 29,800원보다도 약 30%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공모가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몸값을 낮췄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자 공모가를 낮춰서라도 상장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몇몇 바이오 기업들도 희망 공모 가격을 낮춰왔는데요. 지난달 SLS 바이오의 공모 가격은 희망 범위인 8,200원과 9,400원의 하단보다 낮은 7,000원으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와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희망 공모가보다 낮거나 같은 제일 낮은 하단 수준으로 공모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주라고 해서 뭐 다들 IPO 시장에서 주춤한 건 아닐 텐데 그나마 좀 선전한 바이오주는 없습니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유투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투바이오는 상장 첫날인 전날 94.32% 오르며 반도체주와 비슷한 흥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유투바이오는 바이오가 들어가지만 이름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에 더 가까운데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체외 진단 검사와 같은 영역을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유전체 분석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외 진단 검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또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기업은 정통 바이오 기업은 아니니까 사실상 그 정통 바이오 기업들만 하면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 상장을 앞둔 곳들은 뭐 이제 아마 증시가 반등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전문가들이 보는 증시의 바닥 이거 어디입니까? 4분기 들어서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을 주도한 게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네. 이 섹터가 크게 내리면서 코스피 하단이 어디까지 내릴지 투자자들이 주목해 오고 있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까지 내리게 된다면 다시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뭐죠? 주가 순자산 비율은 PBR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보통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다 합한 것이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PBR이 높다라고 하면 주가가 뻥튀기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맞습니다. PBR이 낮다라고 하면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네. 네. 과거 코로나 시기에는 이 PBR이 0.6까지 내렸었지만 이는 역사적인 저점이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부분까지 내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네. PBR 0.8배는 집계 방식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는 2,300선 부근입니다. 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코스피는 상승하며 오늘 2,368.34로 마감했는데 네. 이 추세가 계속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그렇고 이제 다른 국가들의 기업 공개 시장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이 제일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미국 IPO 공모 금액도 호황기에 대비했을 때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IPO 시장이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IPO의 공모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1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25조 5천억 원 수준인데요. 네. 이는 최근 10년간의 평균치인 79조 2천억 원의 약 30% 수준입니다. 네. 올해 IPO 시장이 작년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호황기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올해 대역급으로 불리던 의료 플랫폼 기업이 있었는데요. 예. 바로 웨이스타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상장 계획을 급작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원래 웨이스타는 이달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려고 했지만 IPO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 IPO 시장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네. 지난달 나스닥 지수에 상장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은 공모가인 51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처럼 국내뿐 아니라 미국도 IPO 시장이 침체 중인 가운데 증시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야 IPO 시장도 다시 활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등이 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